이거는 전신 질환입니다. 무릎에만 있고 뭐 허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뭐 많이 쓰고 나면 그 다음날 뻑뻑한 게 이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은 이제 이런데 실제 뭐 복잡한 의학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새 타이어가 한 2년 쓰면은 저를 달아서 없어져요. 골도 없어지고 터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 퇴행성 변화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달아서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찢어지는 거, 요 두 개를 영어로는 wax and wane 그러는데 퇴행성 변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결국 아파지고 뭐 문제가 생기지요. 가장 많은 게 이제 무릎 관절염입니다. 왼쪽에 보는 게 정상 젊은 사람들 깨끗합니다. 뼈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이 관절 연골도 아주 이쁘게 계란 흰자위처럼 아주 부드럽게 좋은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그 연골이 점점 벗겨져서 뼈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뼈들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뼈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10대나 20대 우리 아가씨들 다리를 보세요. 이쁜 X자형 다리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이 심한 분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없이 O형 다리. 이제 무릎 안쪽이 먼저 닳기 시작해서 이거 기저귀 잘 걷지도 못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수술도 하겠지만 초기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일단 안 아프게 잘 걸어 다니게 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증상은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고 찜질하면 좀 낫고 어쨌든 체중이 부하돼서 걸으면은 그 관절 주위가 아픕니다. 근데 걸으면서 아프는데 무릎 주위가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체가 당기거나 그러면 무릎 관절염은 아닙니다. 딴 척추에 뭐 디스크나 이런 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무릎 관절이 아프다, 관절통이 있다, 디디면 아프다, 쉬면 좋아진다, 뻑뻑하게 물이 차기도 합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간단합니다. 약물 치료, 진통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근처 병원에다 한의도저는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침도 맞아보시고 부항도 떠보시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혹시 물이 차면은 이렇게 물을 뽑기도 하고 이런 치료를 잘 하면은 열에 뭐 한 4-5명은 별 이상 없이 여생을 이런 치료 증상이 있을 때만 해서 잘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병원에서 하는 일이고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대로 하실게요. 이 보면은 뭐 하얀 인형이 하지 마라 그래 있죠. 저건 안 하시면 좀 뭐예요? 무릎 꿇고 교회에서 뭐 기도할 때도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무릎이 직접 닿고 닥바닥을 막 닿고 하면 관절염이 더 악화되고 계단 막 일부러 오르내리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게 훨씬 낫고 무릎을 또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온돌방이나 우리 이 좌식 생활보다는 이렇게 침대 생활, 소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앉기가 훨씬 편하고 일어나기도 훨씬 편합니다. 이 관절염 심하신 어르신들 땅바닥에 해놓고 혼자 못 일었어요. 꼭 보호자가 와서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보호자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침대 생활을 시키고 소파 생활을 시키면 앉기도 쉽고 일어나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뭐 마라톤 이게 안 될 건 뻔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아쿠아 에어로빅. 뭐 영어 때 무슨 뜻인지 알죠? 이유는 저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 부력 때문에 체중이 감소를 합니다. 뭐 30%도 감소되고 그래서 물 속에서 걷는 연습이나 꼭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 유연성도 높이고 근력 강화도 되고 그 대신 관절에는 막 압력이 덜하니까 덜 아프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아쿠아에어로빅을 반드시 권합니다. 자, 그럼 이 치료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부터는 병원에 와서 하는 겁니다. 수술 안 하니까 그냥 비수술 이렇게 해서 약물, 물리, 뭐 주사 치료, 그다음에 침, 뜸, 뭐 봉침 다 들어갑니다. 다 하셔도 돼. 신문 보고 좋은 약 있으면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된 소염제 계통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 진통 소염제, 아스피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관절염이 있으면 막 붓고 이렇게 물이 차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증 반응을 떨어뜨려서 안 아프게 하는데 이걸 벌써 쓴 지가 몇십 년 됐거든요. 문제가 많은 약입니다. 뒤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개발된 게 선택적 이렇게 딱 한 부위만 노린다 그래서 선택적 진통소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세레브렉스라는 아마 드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위 장애를 거의 없앤 약입니다. 대개 진통제 빈속에 한번 드셔보세요.
속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세레브렉스라는 약은 빈속에 먹어도 식전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걸 예방한 아주 획기적인 약인데 그 약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위험한 방법, 조금 더 센 게 뭐겠어요? 관절 내 주사 치료, 뼈 주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국소 마취제일 수도 있고 윤활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우리 의사들이 스테로이드라 그럽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 그래서 기적의 약이에요. 한 번 맞으면 싹 없어져요. 뭐 2, 3일을 잘 걸어다니고. 그러나 문제가 약효가 없어지면 또 아픕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센 약입니다. 너무 오래 맞으면 하여튼 관절이 더 망가지고 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이런 개원 의사들은 이것만 전문으로 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100병 줄을 서 있어요. 딴 병원은 위험해서 안 놔주니까 그 병원만 찾고. 그래서 참 우리도 보면은 뭐 교회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을 수는 없겠지만 병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을 안 하면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기도 합니다. 약물 부작용이 바로 저겁니다. 이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은 속이 불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진통소염제가 염증도 떨어뜨리고 진통 효과도 하지만 같은 물질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뭐가 생성이 안 되냐면은 위점막을 생성하는 어떤 물질을 막아버립니다. 위점막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산이 그냥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막 쓰리고 이 위궤양도 생기고 출혈이 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면은 며느리인지 어머니 그러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일반 진통제는 좀 덜한데 아까 방금 보여드린 세레브렉스라는 약은 여기 또 특별한 어떤 기전을 막기 때문에 혈소판 응집 그리고 이 뭐죠?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중풍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뭐 2명 먹고 1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 1000명 정도 하면 한두 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고 이렇게 고혈압이 심한 분들한테는 세레브렉스라는 약을 잘못 쓰면 이렇게 중풍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 주사를 잘못 맞으면 여기 보면은 퉁퉁한 아줌마들이 있죠. 털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살이 찌고 고혈압도 생기고 이게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골다공증도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잘한다고 안 아프게 한다고 어떤 병원을 지속적으로 어떤 약을 너무 오래 탐닉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나쁘다는 약은 아닌데 조절해서 적절할 때 써야지 너무 과용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답니다. 자, 약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을 좋아하거든요. 진료하다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도 비슷할 겁니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하면은 이 차트에 뜨거든요. 요새 전산이 다 있어서 혈압, 심장, 당뇨는 기본이고 그죠? 골다공증 약, 진통제, 칼슘, 비타민, 중풍 예방, 뭐 긴코민 이런 거 있잖아요. 혈류 개선제 해서 영양제까지 해서 진짜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약을 하루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섞어서 먹다 보니까 약화 사고도 생기겠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한테 좀 자문을 구하시고 필요 없는 건 좀 줄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60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되니까 심장, 위, 신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면 과민 반응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약국에서 아니면 누가 주는 약 이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 많아요. 이 할아버지가 타가셔서 효과 좋다고 할머니한테 그냥 줘요. 근데 원래는 약사법상 그건 위반입니다. 자기 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나눠 먹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화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약은 자기가 먹고 이게 뭐 어떤 분을 위한 하나의 약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약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이 진통소염제 종류도 위보호제도 많기 때문에 뭐 몇세는 무슨 약을 쓰자 이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2주밖에 약을 안 줘요. 저보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약이 너무 세다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줘봤다가 있으면 또 용량을 조절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 약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춤 약물 치료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면 모두 이 약이 다 그게 아니라 환자 개성에 맞게 심장병이 있으면 이 약은 좀 빼야 되고 그래서 뭐 감히 저는 이게 상당히 저도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예술적입니다. 그냥 이 약만 다 주는 게 아니라 환자 관상도 보고 경제사정도 보고 약값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춤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갈 길은 뭡니다.
이 평균 여명이 점점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벌써 60대 때 관절염이 왔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옆에 이제 의료기관이 다 있으니까 이런 정형외과나 이런 무릎 관절 잘 보시는 분한테 이제 평생 동반자로 약을 쓰다가 또 안 좋으면 또 높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 같은 하이를 찾아오시면은 수술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약들도 있어요. 하루에 2-3번 먹는 게 아니라 파스인데 이 마약은 아니고 마약보다 하나 아래에 있는 약인데 딱 붙이면은 진통 효과가 일주일을 갑니다. 밤에 잘 때도 안 아프고 대개는 왜 이 저녁에 먹으면 새벽쯤 약효가 떨어지면 막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런 속도 쓰리지도 않고 부작용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가슴뼈를 붙이면 샤워도 해도 되고 운동도 해도 되고 일주일간 진통 효과 뭐 암 환자한테 쓰기도 하고 우리 관절염 환자한테도 약만 잘 맞으면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파스건 약이건 주사건 다 해봤는데 자꾸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를 찾아가셔야 돼. 이 어떻게 하냐? 관절경 수술 같은 거는 초기일 때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절개도 안 하고 이제 비디오로 보면서 관절 속으로 들어가서 뭐 좀 잘못된 부위를 긁어주기도 하고 꼬매주기도 하고 이런 약간의 이 초기에는 관절경 수술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진행이 됐다. 아까 처음에 보신 O형 다리가 된 할머니가 왔다. 관절경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아프다. 뭐 마약까지 올려봤는데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하셔야 돼. 로봇 비슷한 수술이에요. 그죠? 이 자기 뼈를 다 없애버리고 위아래 쇠로 된 그걸 탁 끼워줍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고 부작용이 많았는데 소개된 지가 거의 뭐 30년 넘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잘합니다. 수술하는 사람들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서 수술도 금방 뭐 한 3-40분이면 피부까지 다 꼬맬 정도로 그래서 결과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조금 아픈데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니고 다 해보시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가서 이제 또 교회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어디서 놀러 가야 되고 그러면 관절을 하셔야 돼요. 그럼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비용도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수술이었는데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 따지면 뭐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엉덩이도 이제 관절염 올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이런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시면은 도저히 약물 치료 반응 안 한다. 너무 고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술에 절대할 때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수술을 갈 확률이 많아요. 약을 먹는데 물리치료를 하는데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겁이 나요. 우리 다 지병이 있잖아요. 고혈압. 저도 고혈압 약 먹고 있긴 한데 뭐 심장이 안 좋다, 뭐 당뇨가 있다 이런 수술하면 뭐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뭔가 하면은 수술 결과가 안 좋을까봐, 비용이 너무 비쌀까봐, 합병증이 또 생길까, 수술했는데 중풍이 생기는 분도 있어요. 또 수술 중에 급성 사망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 아주 1000명 중에 몇 명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기 때문에 이점은 뭐냐면은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단 안 아프고 바깥 공기 쐬고 산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일단 없겠고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계속 아픈 분들은 얼굴 보면 딱 압니다. 만성 통증이 있으시구나. 삶의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이게 모든 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 고리를 탁 끊으면은 이 삶의 질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저희 연구한 것도 있는데 사망률도 떨어집니다. 통증을 없애놓고 잘 해놓으면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이 살아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을 다 복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울질을 한 다음에 거의 뭐 지병이 너무 많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을 수술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울질을 잘 한 다음에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하면 됩니다. 잠시 또 농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 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간단해요. 소식하시고 검역, 운동, 뭐 스트레스 없이 살고 비타민도 먹고 충분히 자고. 근데 어떻게 하면 장수를 못하냐면은 의사 선생님처럼 살면 장수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불규칙하고 그죠? 새벽에 나가고 뭐 스트레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말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자, 이제 또 허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릎은 이제 끝났고
이 20대 우리 스포츠도 많이 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우리 그 정보의 교제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허리가 아픈 게 요추연자입니다. 큰 병은 아니고 허리 주위 근육, 인대가 아파서 이제 하고 뭐 엑스레이도 되게 안 찍고 그다음에 근무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뭘 잘못 들어서 삐끗하는 거 이게 다 요추연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치료는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고 본인이 이렇게 벽에를 이제 무릎 뒤에 받쳐서 그럼 허리 근육이 조금 긴장된 게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핫팩이라고 저 붙여놨는데 뜨거운 물 수건에서 사우나탕에 가셔도 되고 혹시 더 아프면 이제 이 진통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김진수 집사님도 아마 그죠 한 달 전에 허리 아프다고 해서 한 2주 약을 드시고 지금은 아주 쾌청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간단한 요법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병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아지면서 요통이 만성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다친 게 아닌데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여러 개 나옵니다. 디스크라고 이제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서서히 변성이 되고 하여튼 잘못된 생활 습관, 직업 뭐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힘이 집중이 됐다거나 직업들 보면은 특히 운전하시는 분, 중기 운전하시는 분 이게 뭐 이렇게 땅바닥에 아스팔트 깨는 이런 것들 그리고 흡연이 허리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흡연 안 좋은 건 뭐 다 아시잖아요. 뭐 폐도 문제가 있고 폐암도 관련이 있고 혈압 다 있지만 허리에 관해서는 허리 디스크를 빨리 망가뜨리는 게 첫 번째 정답은 흡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젊을 때 막 온 경우 보면은 과도한 흡연을 한 경우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검사를 다 해보면은 되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신경이 막히고 이러지도 않았고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아프다 그러고 치료를 해도 반응은 하는데 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상당히 우울해요. 이 병원 가도 똑같은 소리, 저 병원 가도 똑같은 소리, 또 찍어봐도 뭐 수술할 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참 저희도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권력 강화를 하세요. 병원에 자꾸 다니지 마시고 바른 자세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흡연이나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면 필요하면은 직업도 바꾸라 그럽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허리만 아프다 그러면 직업을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도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일반 진통제보다는 조금 센 약을 씁니다. 향정신제제나 마약도 쓰고 항우울제를 저는 좀 씁니다. 뒤에도 사진이 있지만 열에 한 두세 명은 조금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한 환자들이 많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분명히 아프면서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큰 일이 있었다거나 그래서 이럴 때는 항우울제를 진통제하고 같이 쓰면 상당히 좋아지는 분이 많습니다. 밑에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만성요통 환자의 한 30%는 머리 문제예요. 허리에는 수술할 병도 전혀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나이 든 흔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신적 영향이 어떻게 되나. 이런 뭐 저라고 또 앉아 있는데 젊은 뭐 중년의 여성이 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참 해요, 그죠? 대개 보면 엑스레이를 한 MRI는 한 10번 정도 찍고 엑스레이는 수십 번 찍고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대 다 가봤어요. 병원을 다 또 병원 쇼핑을 주로 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많고 딱 물어보면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고 먹는 게 이상해요. 너무 안 먹든지 너무 많이 먹든지 되게 또 고학력이에요. 생활에도 여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런 짓을 못합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 돌아다니면서 다 사진 찍고 이래요. 그리고 결혼 안 한 경우가 많은데 주거 상황을 보면 가족과 그 거주를 해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 이런 병이 없어요. 불평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엄마랑 살든지 동생이랑 살자면 나 아픈데 뭐 그러니까 가족과 거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물 주면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쭉 한번 조회해보니까 이 조울증, 이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우울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그 다음날은 완전히 뭐 자살할 듯 깔아지는 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10% 정도 있었고 정신신체화 질환이 말이 어려워 보이죠. 정신신체화 질환이 25%. 이게 뭔가 하면은 전혀 수술할 병도 아니고 허리는 멀쩡한데 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마비가 돼요. 머리 문제. 그러니까 우리 모든 환자도 여기도 지금 우리 몇 분 모였나? 30명 모였죠, 그죠? 그럼 여기 중에 한 6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확률입니다. 10명 가족이 있으면 2명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강화를 시키면 이제 책자들을 다 나눠줍니다. 허리 이런 데 가면은. 재밌는 게 보면은
저 빨간 표시란 게 신전 운동이라고요. 허리를 펴는 운동을 하죠. 절대 굽히는 운동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받쳐주는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등을 쭉 편다든지 다리도 저렇게 올라본다든지 등을 거북이등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신전 운동. 그 다음에 물건을 들 때도 이게 까만 데도 있지만 기중기처럼 들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자기 배에 붙여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이 다리 힘으로 서야지 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를 삘 수도 있고 다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좋은 자세, 바른 자세에 따라서 하면은 만성요통이 뭐 조금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연령대 많이 생기는 디스크, 우리 잘 아는 디스크 탈출, 뭐 추간판 탈출, 뭐 사실 보면 저렇습니다. 이 신경 길이 있는데 연골 덩어리가 뒤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자기 체질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과도하게 뭐 골프, 뭐 스윙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 뭐 화분 들다가 뚝하니 터져 나오고, 꼭 진짜 우리 메추리 알 까듯이 연골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주 심한 마비도 되고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픕니다. 처음에 생기면. 다리가 저려요, 당겨요, 뭐 칼로 도려냅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힘도 빠져요. 근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수술하느냐? 다행히 수술 안 해요. 이렇게 쉬고 찜질하고 뭐 가끔 주사도 맞고 약 잘 먹으면은 20명 중에 19명이 나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전문 병원이 많이 생겼어요. 척추 전문 병원이 생기니까 거기서는 웬만하면 이제 빨리 나을 수는 있어요.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로 유도하는 경우가 솔직히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20명에 19명은 이런 주사 치료 잘하면 잘 낫고 막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거. 그러나 최근에는 또 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는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치료하고 빨리 낫겠다는 의미로 수술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위치도 보면은 쉬거나 집안에서 일할 때도 보면은 이 계단이 점점 높은 게 허리에 힘이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뭐가 제일 편해요? 들어 누워 있으면은 허리에 힘이 제일 적게 갑니다. 특히 무릎을 약간 굽히고 그지 벽에를 받쳐놓고 누워 있으면은 30점밖에 이 압력이 안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건 뭡니까? 서서 뭐 거부정하게 그러나 약간 굽혀서 뭘 이렇게 들면은 힘이 뭐 한 340개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쉴 때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급성요통이나 디스크 있을 때도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서서 산책을 하세요 그럽니다.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어제 보세요. 힘이 더 많이 가잖아. 의자에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증거를 통해서 분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자,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우울하게 자꾸 나이가 들어서 참 그런데 50살 이제 80살 정도 되면 이제 협착증이 생깁니다. 디스크도 뭐 전혀 안 생긴다는 건 아닌데 이때 되면 이제 이 뼈들이 너무 많이 써서 닳아서 이렇게 뼈가 막 두꺼워집니다. 인대도 두꺼워지고 저기다 디스크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뭐 어떤 할아버지가 왔는데 거부정하게 와서 잘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막 전기가 통한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어서서 딱 걸어서 한 10발짝을 가면은 양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불타듯이 이렇게 아프다. 그 증상이 뭔가 하면은 협착증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할머니네 그죠? 나이 드신 분이 잘 긋고 있는데 이 등을 약간 굽히면은 조금 덜하고 펴고 그러면 더 당긴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 수술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수술을 권하냐 하면은 다 진단이 됐어요 그죠? 찍어보면 다 막혀있고 한데 수술할까요? 그러면 난 도저히 아파서 안 되니까 해달라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하기는 좀 겁나고 그럼 저는 뭘 하냐면 그러면은 설거지 혹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 못해요. 그럼 수술하세요 그래. 5분을 못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고로 수술하신 환자 중에 고령 환자가 93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건강하시더라고. 진짜 뭐 다 해봤는데 고혈압 당뇨도 없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왔냐면 협착증을 얻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서 있지를 못해요. 5분을 못 서 있는가. 그럼 이거 주저주저 앉아야 되니까 남들 보기도 그렇고 설교 좀 하게 해달래.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이 수술하면 그분 할 수 있어요. 1시간을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개 한 5분, 10분 못 서 있고 못 걸어 다니면 수술을 권해요. 만약 5분 못 서 있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됩니다. 잘 바깥 출입도 안 되고
노인정에도 못 가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개 5분, 10분을 저 나름대로는 이제 수술의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동네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허리를 똑바로 그러면은 오른쪽 뼈 사진 보면은 빨간 게 이제 신경이라고 저 그려놨습니다. 신경 구멍이 닫혀요. 근데 왼쪽 사진 보면은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은 뒤에 있는 신경 구멍이 조금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 유모차도 밀고 다니고 동네 쪽 보면은 허리 구부정해서 뭐 밀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거의 협착증은 됩니다. 왜냐면 똑바로 서면 못 걸어요. 1분도 못 서 있는데 굽혀놓으면 1시간도 어쨌든 걸어가고 다니거든요. 다리가 덜 땡기니까. 이게 이제 협착증.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가다가 이렇게 쉬어요. 쭈그리고 앉으면 정상이 싹 없어져요. 조금 쉬다가 한 2, 3분 지나서 또 걸어갈 수 있어요. 가다가 또 5분 지나면 또 쭈그리고 앉아야 돼요.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자꾸 생겨서 바깥 치유를 못하는 경우가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못 걷고 엉덩이를 빼고 허리를 굽히고 그러면 잘 걷는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뭐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자는 5분, 10분 그 기준을 제시했을 때 환자분이 난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 권하고 20분 정도는 걸어 다닌다 그러면 저는 굳이 수술을 안 권해요. 꼭 필요하시면 하고 뭐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약 주고 뭐 주사 치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 나이 드신 할머니가 따와서 이제 뭐 검사도 하고 뭐 비싼 약도 있거든요. 부작용이 좀 젊은 부작용도 있고 이제 반응이 딱 차이가 나요. 뒤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며느리랑 같이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온 이 환자분들은 아들 며느리가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약 싼 거 주세요. 검사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 동네에서 그냥 할게요. 그래도 되고 가요. 뭐 어쩌라고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딸하고 남편하고 온 사람, 할아버지랑 온 사람들 이 두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특히 할아버지. 이거 뭐든지 좋으니까 빨리 하시라고. 약도 비용 부담하지 마시고 최고로 비싼 거 부작용을 해달라고. 수술 뭐 위험 없으면 빨리 해서 더 같이 잘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아들하고 며느리는 절대 안 해줘요. 뭐 이걸 또 비싸게 뭘 하려고 그래요. 딸하고 자기 남편은 정말 잘해요. 뭐라도 꼭 해야 되니까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아들만 있는 손 안 들어보세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딸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막 막혀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런 막 땡기니까 수술을 합니다. 이게 조금 피가 있는 수준이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겠죠. 이렇게 신경을 없애주고 나사못도 고정하고 이런 수술을 하고. 근데 이게 수술이 크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기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좀 덜 째고 구멍만 내서 하는 뭐 디스크도 빼내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쪽으로 딱 한 2cm만 이렇게 옛날에는 그걸 한 13cm, 15cm째에서 다 벌리고 피도 많이 나고 이제 구멍으로 해서 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이보면 나사못도 구멍을 통해서 봤는데 환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날 저 퇴원할래요 그래. 피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리고 뭐 별로 안 아파요. 이 절개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처음에 보여준 이런 큰 수술은 한 이틀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거의 한 5, 6일 지나야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수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의사 잡는 수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구멍으로 자꾸 하려니까 짜증나고 혈압 오르고 막 엑스레이 많이 찍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이 수술을 다 하면은 하루에 수술 1개 반도 못해요. 근데 아까 절개를 하고 하면은 하루에 3개, 4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전부 다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수술이 맞는 환자가 또 있긴 있어요. 어쨌든 환자의 행복 의사의 불행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환자와 우리 목사님과 신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환자와 그 의사의 관계 진짜 궁합이 맞아야 돼요. 진짜 짝이 돼야 돼요. 서로 안 맞는 감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여기도 아마 진료 받아보시면 알고요.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가지 마세요. 의사를 바꾸는 게 나아. 괜히 부작용이 생기고 쓸데도 없는 뭐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관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환자들은 의사 관상 보면 우리는 환자 관상 봐요. 그리고 안 되겠다. 수술은 큰일 나겠다. 관상을 보고 다 자기 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술 결과든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신뢰를 안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의사 환자 관계가 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이제 다리도 당기고 이제 수술을 이제 척추 수술입니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10명 중에 한 2~3명은 결국 수술로 갑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점점 아파져서. 근데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명 수술하면은 95명이 좋아졌다 그래요. 안 땡긴다, 잘 걸어다닌다, 등산도 한다, 중국에도 갔다 왔다. 그리고 우리 재는 것 쭉 해보면 삶의 질이 막 향상이 돼요. 여기서 삶의 질입니다. 왼쪽에 있는 가장 높은 게 뭐 80 몇 점인데 일반 88점.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의 건강 지수예요. 삶의 질이 100점이면 천국에나 100점이 있어요. 이게 없어요, 100점. 88점인데 척추병이 있으면 33점으로 떨어져요. 굉장히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수술을 딱 하고 나면은 2주 만에 거의 59점, 60점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수술한다고 이게 100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 드려야 돼. 어떤 할머니는 수술을 하고 있다 하면은 태어날 때 그래요. 자기는 20대 처녀로 돌아가는 줄 알았대요. 예상을. 이런 환자들은 수술 결과 안 좋아요. 자기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허리만 딱 손대면 뭐 날아다닐 줄 아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해봤자 건강한 일반 사람에 못 미쳐요. 그 대신 아주 못 걷고 설거지 못하고 이런 걸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우리 교실에서 한 1000명 수술한 걸 다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 일반인들의 사망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도 죽고 지병으로도 죽고 사망률이 있는데 허리 수술을 한 환자의 사망률이 단 1이면 똑같다는 소리예요. 일반 국민과 똑같은 사망률인데 우리 수술한 환자들 보면 0.2에서 0.45 그러니까 덜 죽어요. 수술을 견딜 만한 건강하다는 사람들도 되겠지만 잘 고쳐놓으니까 그냥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등산도 다니고 중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분석을 해보니까 더 오래 살아요. 초반기에는 수술의 중농 확률은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망률도 국민에 비해서 줄지를 않는다.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공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연구를 또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협착증으로 이제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할머니가 늘 침대에서 밥도 먹고 화장실만 가고 집안 생활만 하고 운동도 안 되고 외출이 안 되니까 뭐가 생기냐, 비타민 D가 흡수가 감소가 되고 뼈 녹는 속도가 증가를 해요.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햇볕 보고 막 쿵쿵 딛고 다녀야 되는데 침대만 있고 햇볕도 못 보니까 저게 생겨서 이 환자들을 저희가 수술을 딱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야외 생활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외출 횟수도 줄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피 속에 있는 비타민 D도 막 올라가요. 왜냐면 햇볕을 받잖아. 비타민 D라는 게 먹어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형광등이나 제일 좋은 게 햇볕 하면은 막 볼그스름하게 되면 비타민 D가 막 만들어져요. 그게 근육도 키우고 골다공증도 치료하고 굉장히 좋은 비타민인데 그게 막 올라가요. 밖에서 주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저렇게 햇볕 받고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허리 수술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위험하진 않나요? 뭐 해보면은 심각한 합병증이 제가 한 13년 동안 1800명을 수술했는데 다시 강조해야 될 점은 하이입니다. 하이 상위는 절대 못해요. 10명 정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셨어요. 2명 돌아가셨어요. 80세 된 할아버지는 수술 후에 이게 폐렴이 생기고 중환자실에 가고 감염도 생겼고 중풍 심근경색도 생기고 뭐 또 부분마비도 생기고. 그래서 재수술도 한번 뽑아보니까 한 10년 지나면 열에 1명 정도 재수술해요. 우리가 4번, 3, 4, 5번 이제 병이 있어서 수술해 놓으면은 3, 4, 5번은 되게 멀쩡한데 2, 3번 그 윗마디 마디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가 일을 안 하니까 그 2, 3번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열에 1명 10년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허리 아프거나 다리가 땡기시는 분 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뭐 우리 이게 또 디스크로 유명하시잖아. 홍장로님은 이 디스크 환자 우리가 허강호 집사랑 홍장로님이 대표적인 디스크 환자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우리 한나라에. 자, 그 손 드신 분들 잘 누워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논문은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거지 못해요? 그럼 수술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파요. 그럼 수술할게요.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계량적으로 진짜 한번 뭘 한번 재보자. 이런 순간에는 수술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다 찾아봐도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그냥 환자가 불편해하고 약으로도 안 되면 수술한다.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봤냐면은 이런 삶의 질을 체크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운동 능력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어서 제가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손 드신 분 3명. 자기관리, 보욕하거나 옷 입고 하는 게 전혀 지장이 없으면 1번이고 전혀 남이 입혀줘야 된다. 그럼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일상활동, 빨래하고 밥하고 전혀 지장이 없느냐, 전혀 못하느냐, 통증은 어떠냐 이렇게 됐을 때 통증이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앞에 공식을 보시면은 자기관리, 일상활동에다가 통증은 2점을 곱해요. 그 다음에 우울, 나는 굉장히 우울하다, 아니다 이걸 떼서 점수를 딱 넣어서 9점 이상이면은 수술하면 결과가 다 좋아요. 장로님 보세요. 9점 안 되는데 9점 안 돼.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어때요? 계산을 해보면 몇 점 정도 나오세요? 예, 유학 체크를 한번 해봐요. 다쳐가지고 12년 전에 수술하셨어요? 수술을 인도적으로 했어요. 근데 계속 조금씩 아팠어요. 아팠는데 더 아파져가지고 이사하면서 그냥 MRI를 한 6번 찍은 것 같아요. 아까 그 환자랑 비슷하다. 네, 아까 말씀. 그래, 하여튼 좀 예민하세요. 근데 그 점수에 보면은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이거예요. 다 한국에서 수술했던 대학병원 뭐 20개 병원 자료를 다 모아서 분석을 했는데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9점 이상이면 계속 불편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고 너무 아프고 뭐 이런 경우는 수술하면은 만족도가 86%, 100명 수술하면은 86명이 잘 됐구나. 뭐 다른 환자들도 권하는데 점수가 낮으면 뭐 하겠어요? 일상생활 수술하기 전에 이미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8점 이하거든요. 수술하면은 100명 중에 73명이 더 나빠졌다 그래요. 수술하고 나서. 왜 수술했어요? 따지고.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똑같아요. 보세요. 68명 중에 50명이 나 괜히 수술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수술의 기준을 잘 찾아야겠구나.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 다 했는데, 그치? 그래서 다행히 뭐 이런 통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동네 병원이나 뭐 교회에서 그냥 뭐 집사님한테 진료받고 끝내느냐? 그러지 말아야 할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교통사고 났다, 추락을 했다, 암병력이 있거나 열이 계속 나거나 다리의 감각이 점점 나빠지거나 근력이 약해지거나 제일 중요한 건 대소변을 갑자기 아침에는 못 가렸다. 갑자기 소변이 막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척추가 갑자기 꼭추처럼 막 변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응급실로 가야 돼요. 아까 요추염자는 기도하실 때 이런 것들이에요. 척추의 골수염, 암 전이, 디스크의 염증, 고름이 막 신경을 건드려요. 하루 지나도 완전 마비돼요. 그 환자는 수술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하는 이유가 그러게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프다, 열난다, 뭐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된다, 대소변을 못 가리겠다, 허리가 갑자기 뭐 만져지고 기억이 생겼다 이러면은 바로 동네 병원 가시면 안 돼요.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치료 안 하면은 그 시간이 진짜 8시간, 12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치료 안 하면은 평생 마비돼서 살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암전이 같은 거. 그러니까 암병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 뭐 어르신들 혹시 뭐 부모님들 있으면은 꼭 허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어디지? 아까 있었는데. 있구나. 중국말 할 줄 알지? 우리 교회는 다 잘하던데. 우리 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는 줄 알아? 이게 뭔가면은 중국 여기 가보셨죠? 중국 갔다 오시면. 밥 드셨어요를 뭐라 그래요? 잘했네. 이거 그거예요. 이게 앞에 니가 유라서 당신의 너, 니, 츠가 이제 맛있다, 먹다는 츠, 판이 이제 우리 반할 때 그 식사할 때 있어요. 니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니치파로 말하거든요. 니치 원래 판이야. 츠판노마 되는데 우리 잘 들어 우리 뭐 18로만 들어. 우리 18로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꼭 처음에 가면 이 말을 해요. 중국의 니하오마 그다음에 또 밥 드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욕을 해. 아유 이제 정식 발음 니츠판노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안 선생이랑 이 선생이 중국에 학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밥 먹으러 만났는데 중국에서도 선생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더 존경하는 선생님은 대거라 그래요. 대거. 그걸 어떻게 하면 따거. 자 다시 한번 불러봐. 안 선생이 이 선생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근데 써놨잖아요. 안 선생이 이 선생한테 뭐라 그랬냐? 따그 아니 이가 있죠. 이따꼬도 있고 이따 그다음에 이렇게 또 니치판 그러니까 이 선생이 뭐라 그랬어? 자 우리 중국어 다 잘 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이제 우리 이 어머니들 많이 오셔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골밀도, 뼈 강도가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배요. 키도 줄고 허리력이 줄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병입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시절에 치료를 아니죠. 젊은 시절에 예방하는 게 나이 들어서 건강한 뼈 건강, 뭐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 뭐 하죠? 여기 우리 청년부 요새 다이어트 많이 하지? 얼굴에 선크림 많이 바르지? 네. 바로 이거예요. 예, 물론 이제 미용을 위해서 한국도 우리 여성의 피부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죠? 동남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한국 여자의 피부를 관리도 잘하지만 일단 산책할 때 보면은 거의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시더만 아주머니들. 선글라스에 타이거 마스크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깜짝 놀래요. 밤에 보면 귀신 나온 줄 알아요. 밤에 하는데도 다 가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여기는 뭐 토시라 그러나 하고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젊을 때부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밥을 안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살 빼려고 하니까 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젊을 때 뼈를 튼튼히 만들어 놔야 나이 들어도 없어져도 견디는데 젊을 때 이거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폐경되면 바로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젊은 시절에 예방을 해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면은 뭐 보기에는 좋지만 뼈가 거의 뭐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50대 딱 넘으면 바로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미 다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또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안 넘어지면 돼요. 그저께 롯데 그룹의 회장이신 신격호 회장님이 넘어져가지고 엉덩이가 부러져서 응급수술했거든요. 92세라고 그러시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된 회장님도 넘어지면 부러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재래식 뭡니까 이 부엌같이 저 계단 있고 하다가 꽝 넘어지면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넘어지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서 우리가 뭘 해드리냐면 이제 저렇게 해요. 골밀도 찍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약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칼슘만 잘 먹으면 돼. 운동만 잘하면 돼. 그게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은 약값도 굉장히 쌉니다. 요새는 약을 뭐 좀 한 1, 2년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요. 그리고 잘 안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꼭 보내드리고 옛날에는 매일 먹는 약을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약도 진화를 하나 봅니다. 초록색 부분 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하나 먹는 약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2, 3년 전에는 한 달에 하나 먹는 약이 나왔어요. 얼마나 편해요. 매일 아침에 그냥 이 빈속에 먹고 이런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들도 이걸 좋아해요. 복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 먹는 약, 이런 좋은 편리한 약들이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한번 받으시고 약을 처방 받으세요. 저는 또 뭘 개발했냐면은 옛날에 이제 한 달에 하나 먹고 칼슘, 비타민 D를 같이 처방하거든요. 저렇게 먹어야 돼요. 골다공증 약 30개, 칼슘, 비타민이 같이 들어온 거 30개. 만약 같이 안 들었으면은 90개를 먹어야 되죠. 한 달에. 저걸 같이 들어서 2개인데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냐면은 한 달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한 달에 4번만 먹는 약도 개발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는 지금 다 시판되고 있습니다. 한림제약과 공동 연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먹는 비타민 D도 다 들어있고 칼슘은 안 들어있어요. 칼슘은 따로 이제 식이로 보충을 하시고 밥으로 한 달에 한 번 먹는 골다공증 비타민 D 이게 또 다 개발을 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을 때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저럴 때는 수술해야 돼요. 허리는 별로 수술할 확률이 조금 덜하긴 한데 엉덩이는 신경코 해장도 소용없어요. 수술해야 돼요. 넘어져서 부러지면 수술해요. 안 그러면 돌아가시거든요. 손목도 수술할 확률이 많아요. 너무 이렇게 비틀리고 하면은 이게 손목 쓰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허리는 그냥 보조기하고 잘 하면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지만 치료를 잘 하면서도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괜히 눈 오고 얼음 올고 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집에 있고. 집에도 그 좀 이 환경을 해야 돼요. 뭐 애들 장난감 막 하고 손자들 있으면 호되게 야단을 쳐서 다 없애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도 고무 다 깔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 옷에 양말에도 고무가 박힌 양말이 있습니다. 그거 꼭 사세요. 괜히 면 양말 하다가 쫙 미끄러지면 딱 부러지거든요. 수술하면 되지. 수술하면 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문제가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돌아가세요. 1년이면 평균 17%. 특히 나이가 80세 이상 된 분은 100명 수술하면 35명이 돌아가세요. 수술은 잘 됐어요. 보행기하고 이렇게 퇴원을 했지만 집에서 결국 돌아가세요. 허리도 비슷해요. 허리는 수술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1년 새 10%, 100명 중에 10명은 이 골절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뭐 이렇게 뭐 수술만 잘하면 잘 되지 그게 절대 아니라 안 부러지게 해야 되고 안 넘어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운 책인데 골절학이라는 우리 책이 있어요. 정형외과에 라구드란 선생님 쓴 건데 그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골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산도라 그러잖아요. 출산을 따 여성이 골반을 통해서 사람은 골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엉덩이 골절로 저 세상으로 갑니다. 골반으로 다 해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래 사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건강을 많이 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옛날 우리 개봉동교회 저는 저 2층 3층에 있다가 이런 대성전에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상배 목사님 모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